그럼 2차 방정식은 여러분 뭐 중학교 지금 3학년이시니까 1학기 때 이미 다 하긴 했고 중학교 3학년 문제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해봤다면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중학교 중3 과정이랑 조금 차이 나는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게 새롭게 들어갔다는 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중3 때는 판별식이라는 말 자체를 쓰진 않았어. 하지만 이미 내용에 들어가 있기는 해. 왜 그랬을까? 근해 공식을 유도할 때 이미 근해 공식은 선생님 한 번 꼭 유도하거든. 우리가 아무리 중3은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것부터 시작이잖아. 그러면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건 사실 유도했던 방법이 무슨 풀이법이야? 그게 사실? 그렇지. 완전 제곱식 풀이로 시작이 된 거야. 고마워. 완전 제곱식 풀이법으로 시작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 일반형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여기서 출발을 하지만 내가 이거를 사실 구하는 방법은 결국 x-k의 제곱이 t다.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x가 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다 라는 이 완전 제곱 풀이법으로 우리가 근해 공식을 유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요 방식으로 만든다라는 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a 앞으로 빼고 굉장히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a분의 bx 이렇게 되고 우린 요게 뭔가 2 곱하기 이거라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결국 2a분의 b의 제곱을 뭔가 만들어 줘야 되니까 없는 걸 더해 줬으니 빼줘야겠죠. 이렇게. 그럼 뒤에 c가 남게 되고 이걸 조금 더 우리 깔끔하게 정리하면 여기까지는 정리를 하고 그러면 a의 x 플러스 2a분의 b 제곱이 되면서 얘랑 해주고 넘겨주면 어차피 마이너스가 넘어가면서 플러스가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c가 되고 요게 4a제곱분의 b제곱인데 a가 곱해졌으니까 b제곱 요런 식으로 되겠지. 그 다음에 a를 또 나눠줘야겠네. 그러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마무리 짓자면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곱이니까 여기를 루트를 씌우면 x 플러스 2a분의 b는 뿔마 여기는 그냥 2a가 되면서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지. 그래서 여기까지 다 됐고 결국에 x는 이걸 뒤로 넘기면 결국 2a분의가 돼서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된다는 거 그냥 흐름상 한번 더 얘기해 준 거고 뭐 이거를 그냥 느낌을 알려는 건데 근해 공식에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유도할 수 있고 자 그러면 한근을 내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면 다른 한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거. 자 그러면 일단 사실 여기서 내가 이 단계를 꼭 쓰려고 했던 이유는 여기서 이미 우리는 실근을 갖냐 허근을 갖냐 결정이 여기서 됩니다. 사실 중학교 3학년 때도 이미 우리가 알아요.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면 근이 없다라고 중학교 때 배우지.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전에 복소수를 했기 때문에 근이 없다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근이 없다로 표현하고 이게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우리 그때 허근을 갖는다고 해요. 왜? 음수의 제곱근이 되니까. 흐름 따라오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근이 되고
요 근이 있을 때 우리는 요번 단원에서 주요적으로 하게 되는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그거를 근의 공식을 유도했기 때문에 이걸로 먼저 해석을 하자는 거야. 그 다음에 인수분해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뭐가 돼요? 요 뒤에 게 날라가서 더해주면서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고 곱하기도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어차피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볼게요. 분모끼리 곱하면 4a 제곱 될 거고 합차니까 그냥 결국 b제곱이 될 거고 뒤에가 루트가 벗겨지면서 나오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빼지고 빼지면서 4a 제곱분의 4ac니까 결국 뭐가 남았지? a분의 c가 남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근의 합은 여기에서 이 개수 동일하게 봤을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지. 이걸 a로 나누고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 다음에 두 근의 합 곱은 a분의 c가 됩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지? 하지만 이렇게 흐름을 좀 더 알고 가야 우리가 이제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래서 근의 판별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됐어. 판별시라고 이제 우리는 이걸 굳이 여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도 얘기할 수는 있어. 루트 안에 게 0보다 커야 실근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원래 엄밀히 말하면 여기 완전 제곱식으로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중3 때도 이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놈을 내가 판별식이라고 하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보다 클 때 의미 그렇지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래 그냥 두 실근은 왜 중근도 두 근이기 때문에 요 말. 그래서 요건 그냥 두 실근. 요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으면 우리는 이제 그냥 허근 이렇게 갖는다 라고 이해하면 모든 게 끝나지. 그럼 진짜 우리가 근과 판별 요 과정은 진짜 다 알게 되는 거. 요거까지 우리가 다 해왔어.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어차피 다 알고 있고 모든 게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켤레근의 관계에서 켤레근의 관계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내가 이런 질문을 해볼게. 하나의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1 하나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1에 그럼 해보나 다른 근은 뭘까? 1 플러스 루트 1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왜냐면 내가 이렇게 실수의 켤레 근이 만들어지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개수들이 유리수여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건 반증을 한번 들면 좋을 것 같아요. 반증. 즉 A, B, C 중에 어느 하나가 무리수라면 근이 하나가 이거랑 비슷하게 나왔던 형태라고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근을 갖지 않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해보면 되겠지. 이렇게 되나? 해봅시다.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근의 공식 쓰면 어떻게 되지? 반 2분의 공식 짝수 공식. 그러면 루트 2 뿔만 루트 2 빼기 1. 그래서 어떻게 돼? 루트 2 뿔만 1이 되네. 자, 그럼 이거대로라면 만약에 누가 아무 생각 없이 루트 2 플러스 1이 근이라고 했어.
그럼 이거 순서만 바꿔놓고 써놓으면 내가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의 한 근이 이거 몰라. 여기 써놓고서 이거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다. 그러면 섣불리 내가 다른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겠지라고 풀면 안 되는 거지. 이럴 때는 항상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 단 A, B, C는 유리수 이런 말이 꼭 들어가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허근을 가질 때는 모든 만약 이렇게 표현돼 있어 한 근이 I다. 그런데 다른 근이 I다. 이런 혈례근 관계가 되려면 A, B, C가 어떤 조건이어야 되는지 기억나나? A, B, C는 요 A, B, C 어떻게 했어? 저 하여튼 개수 차수의 개수 실수해야 돼. 실수해야지 혈례 복소수근이 돼요. 이해됐어요? 실수라는 게 중요해.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지. x제곱 마이너스만 2ix 뭐 이런 식으로 여기 i가 들어가거나 하면 이 조건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발레를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뭔가 중간에 이런 허수들이 개수로 들어가면 안 맞을 때가 있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요거 말고는 딱히 이제 뭘 더 해볼 건 없는데 사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2차 방정식 뒤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이 다음 과정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가 우리가 원래 보면 근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 마치 뭐 어떤 근이 1과 2 사이에 있다. 만약에 근 두 개가 1과 2 사이에 한 근이 있고 2와 3 사이에 또 한 근이 있다. 이러면 이거는 2차 함수를 적용해서 우리가 근을 구하는 게 더 부호들을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 그건 우리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부분인가 봐. 나는 그것까지 같이 오늘 그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2차 방정식을 열심히 오늘 끝을 내고 수요일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하면 될 것 같아. 하루에 한 단어씩 나가볼 건데 그러면 우리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뭘 해볼 거냐면 여기도 지금 단원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근내 부호 같은 거 정도는 조금 해볼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사실 뒤에 근과 2차 함수의 관계로 하면 더 쉽거든. 이게 그래서 난 좀 굳이 여기서 얘기할 이유는 없는데 좀 약간 맛을 보여주자면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좀 해봤기 때문에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만약에 1번 A가 0보다 크다면 둘 다 양수이려면 여기가 알파여야 되고 여기가 베타여야 되겠지. 그렇지?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두 근을 가져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무조건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나? 맞니? 기본 조건이 돼. 그런데 둘 다 양수니까 사실 이거를 저렇게도 풀 수 있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둘 다 양수고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고 둘 다 양수니까 알파 베타도 양수.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도 둘 다 양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지? 근데 우리가 이걸 함수적 관계로 풀면 내가 이걸 fx라고 하면 여기서 오히려 다르게 푸는 방법이 있지. 축이 오른쪽에 있다. 그 방식으로 하는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이에요. 어디서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축의 방정식인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이쪽에 있어요. 왜 이렇게 두 근만 갖는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두 근을 갖고 축이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뭐가 또 마지막에 뭐 해주면 좋을까? 축이 이쪽이고 요거고 y절편이 0보다 커야 돼. 그렇게 해주면 돼. 그러면 요거란 뜻은 뭐 F0이라는 거. F0이라는 뜻이 y절편이 좋다니까. 요럴 때 요게 0보다 크다. 얘도 0보다 크다. 축도 오른쪽 y절편도 0보다 크고 요 정도 해주고 선멸식이 0보다 크고 나왔다. 이렇게 두 개 해주고 그러니까 얘로도 우리가 충분히 양수 조건에 대한 걸 할 수가 있다. 같은 맥락이에요 어차피. 왜 그러겠어? 알파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뭘 의미해? 두 분의 곱이잖아. 근데 그게 웬만해서는 여기에 최고 차이 그냥 1이야만 해. 그러면 두 분의 곱이 y절편을 의미하지. 그렇게 이해도 조금 더 편해.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좀 편해. 두 분이 모두 음수면 반대지. 다 반대로 해주면 돼. 이건 똑같고 이것도 똑같은데 얘만 축이 있는 것 같다. 이거만 바꿔주면 돼. 그런 부분만 해주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두 근의 곱이 음수다. 이 정도는 다 센스 있게 될 것 같고. 그러면 1차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볼 때 대표 유형을 한 번씩 해볼 건데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런 쪽 배경이에요. 진짜 이런 쪽 배경이고 이것만 안다면 우리가 문제를 못 풀 이유는 없지. 희곤아 벌써 졸려? 뭐 먹으면 졸리지? 소영이 뭐 먹으면 졸리지 않냐? 아니야? 잠깐만 혹시 덥지? 야 좀 힘내봐. 너 뭐 먹었지? 아까도 뭐 사갖고 올라온 거 봤어. 잠을 너무 못 잤어? 그럼 너는 언제 많이 자니? 왜냐면 넌 나랑 만날 때마다 너 뭐 일부러 나 만날 때마다 막 전날 뭐 많이 빡세게 하고 와? 10시간을 자야 된다고? 그래 뭐 키 크려고? 키 크려면 일찍 자야 돼.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 자야죠. 한 11, 못해도 한 11시쯤에는 슬슬 자야지. 그래 키 크는. 600이 뭐야? 근데 내가 굳이 먹고 있는데 내가 이상한 소리는 안 할게. 우유를 봐봐. 우리 인간만이 있잖아. 성인 돼서도 우유를 먹어. 그렇지 않아? 원래 아기 때 먹는 게 우유인데. 아기. 그러니까 내 얘기는 소젖을 먹고 있잖아 우리가. 우유가 소젖아니야. 원래 소젖은 아기 때 먹는 거죠. 송아지 먹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만 크고 나서 거기에 좋은 물질이 있다고 먹긴 먹어. 좋은 물질도 있는데 이게 선생님도 이게 아는 게 병이라고. 우유에는 각종 그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 왜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소가 정말 좋은 걸 먹는가라는 이야기가 있어. 그러면 진짜 너희들 좋은 우유도 있기는 해. 정말 그 푸른 초원에서 스트레스 없이 굉장히 자유롭게 크다가 죽는 소, 아니면 그렇게 크면서 젖을 짤 수 있는 소,
그런 소는 좀 양질의 좋은 어떤 우유를 우리에게 제공하기도 한대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먹는 우유는 우리나라 낙농업이 어때? 그냥 진짜 다 가둬놓고 키우고 거기서 사료 먹이잖아. 근데 사료가 원래 푸른 초원에 좋은 풀을 먹어야 되는데 사료는 막 좀 가공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공 첨가물을 먹은 소의 젖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지. 근데 나도 직접적으로 우유는 잘 안 먹어요, 진짜. 나 우유 안 먹어. 근데 내가 아무리 우유를 안 먹으려고 한들 우유가 안 들어간 음식이 되게 또 힘들어. 유제품이 진짜 많아. 물론 치즈는 발효했다고 치자. 어쨌든 치즈도 우유로 만들지. 요거트 우유로 만들지. 너네가 먹고 있는 무슨 빵에 들어가는 뭔가 크림이 됐든 뭐 빵의 일부도 우유가 들어가지. 그 다음에 뭐 피자 같은 반죽 이런 거 할 때도 우유 들어가지. 물 반죽 쓰면 우유 같은 거 넣을 수도 있어.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우유가 진짜 많았어. 유제품. 진짜 많아. 완전 식품이지. 어? 완전 식품이지. 완전 식품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유가 정말 좋은 것이냐 그런 거지. 먹고 있는 애한테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아무튼 우유를 많이 먹을 생각하지 말고 해보나 잠을 잘 잘 생각을 해 진짜. 여기 장본인이 있잖아. 내가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진짜라니까. 야, 선생님이 형은 182야. 진짜로. 그러면 너는 너의 형은 키 크니? 커? 그래? 그럼 너도 클 수도 있겠지 뭐. 근데 너 나같이 잠 안 자면 너도 안 크니까. 진짜. 왜 나는 우리 형이랑 나랑 가장 큰 차이점이 우리 선생님 형은 잠 잘 잤어. 잘 자고 운동하고 공부보다는 약간 운동 쪽. 선생님 중학교 때랑 고1 때 나는 하필이 그 제일 많이 커야 할 중2, 중3, 고1 때가 내 인생에서 공부를 제일 재미있게 잘했던 때. 그러니까 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했거든. 진짜 그냥 했어. 재밌어가지고. 그 과학고 들어가도 1년은 되게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얘기했겠지만 내가 1학년 끝나고 공부를 놨습니다. 갑자기 공부하기가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서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 반항기가 왔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업 안 하고 저는 소설책 읽었어. 그 얘기해줬지? 얘기해줬어 얘네들한테. 소설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어. 나는 핸드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시대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내가 일탈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게 소설책을 읽는 거였어. 그러다 보니까 좋은 부작용이 나중에 3학년 2학기쯤 되니까 언어 영역이 갑자기 올라가요. 진짜야. 너무 놀라웠어. 선생님 원래 과학고 들어갈 때 언어를 제일 못하는 애가 올라갔거든. 그랬는데 내가 책을 한 1년 정도를 읽었잖아. 1년에서 1년 반 정도 많이 읽었어. 소설을 많이 읽었어. 그 소설도 막 태백산맥, 막 삼국지 10권, 그 다음에 그 뭐지? 막 아리랑 그런 거, 토지 이런 거. 왜냐면 도서관에 그런 책밖에 없어. 과학 도서관에 책이 없었어.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그런 책을 읽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것만 해도 벌써 내가 한 3, 40권을 읽었잖아. 읽었고 또 읽고 삼국지는 또 읽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진짜 3학년 6월 모의고사부터 갑자기 이제 언어 영역이 올라오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책을 읽으면 반드시 언어 영역으로 보답이 와요. 진짜. 우리 딸들은 내가 공부하는 말 잘 한 번도 한 적 없어. 중학교 2학년이고 진짜 한 번도 공부하는 말 한 적 없어. 진짜. 그냥 막 시험 잘 보고 싶어 막 이러면 그럼 시험 잘 보려면 공부를 해봐. 그냥 이 정도야. 네 공부 안 하냐? 시험이 내일인데 뭐 안 하냐?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유일하게 하는 소리 책 읽자. 도서관 가자. 책 읽자. 그래서 지금은 애들이 소설책을 되게 좋아해. 뭐라고? 우리 딸? 그래도 학교가 시골 중학교여서 그런지 그래도 그 학교에서는 잘해. 근데 문제 되게 쉬워. 내가 맨날 그래. 아빠
아빠가 그래도 막 수학 80 몇 점 맞았어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야 진짜 미안한데 우리 딸아 선생님 여기 가르치는 애들 있잖아 막 300명 막 이런 학교에서 다 100점 받고 막 이래. 그래? 근데 우리 애가 그 얘기는 수학은 연습을 안 해서 잘 못 풀겠대. 근데 국어는 항상 100점 맞고 진짜. 그리고 과학도 잘하고 그리고 역사도 잘하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역사 같은 거 전날 공부하고 그러지 않아. 전날 딸딸딸 외우고 이런 걸 안 해. 그냥 역사 선생님 수업 들으면 재밌대. 그냥 뭐 이렇게 온대 이렇게. 국어도 선생님이 해주는 걸 보면 이렇게 오는데. 근데 수학은 연습이 안 되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고. 이번에 막 3개 못 풀었어 막 이러고. 근데 되게 쉬워요. 교과서 문제, 교과서 문제. 그럼 못하는 거지. 수학은 나 안 닮았어. 근데 다 못 잘해요. 그냥 그런데 공부 안 하는 거 지금은 내가 볼 때는 괜찮아. 공부 진짜 안 해. 너는 항상 하는 것보다 시험 한 3일 전에 이제 조금 뭘 보려고 그러는 거야. 아빠 이제 시험이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 나는 막 욕심이 있진 않아 진짜. 그것도 자기 팔자야. 자기가 갑자기 공부하고 싶을 때가 오거나 그럴 거야. 선생님 그게 중2 요맘때쯤에 오지. 9월에 과거 목표 생기고. 그래서 그때 한 거야. 재밌게 했어. 진짜 학원도 얼마나 내가 이 얘기는 근데 지금 서윤이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얘들한테는 했어. 왜냐면 나는 학원을 되게 귀하고 되게 감사하게 다녔다니까. 저는 가난했어요. 가난한 그 강원도 시골의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학원을 보내줄 형편이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과거 하고 싶다니까 우리 엄마가 그럼 가야지. 그래가지고 학원을 보내줘. 그 얼마나 감사하냐. 진짜. 그리고 그 학원 선생님이 학원 원장님이 나를 되게 배려해 준 게 우리 집은 또 원주 시내에서 좀 외곽이야. 약간 이렇게 치면 될 것 같아. 여기가 구리 약간 중심이라면 여기잖아. 근데 여기가 덕소 정도 되면 덕소가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여기서 덕소 정도 되면 약간 좀 매지잖아. 그리고 차를 타고 내려줄 때 여기 구주입이야. 막 버스도 여러 개고 많잖아. 거기 버스 하나였어. 그럼 이제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이렇게 딱 카운하다가 이게 다 내려주고 우리 집을 갔다 가는 동선이 안 나와.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삥 돌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와야 나은 거야. 그럼 나는 그런 수모도 겪었어요. 누가 여기 사는 거야? 아씨 이렇게 머리를 살아 막 이런 얘기 막 들려. 나 옆에 있는데. 그런 겪어봤다니까. 버스 타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 뭐야 갑자기 막 조명이 뭐 가볼 수가 없어 씨 막 이래 진짜 애들이. 그러면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어쨌든 시골 같은데 이렇게 한번 찍었다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게 난 그런 약간 얼마나 나도 약간 나름 그때는 내형이었는데 얼마나 아이였어. 되게 조용히 공부만 했단 말이야. 지금 바뀌었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싫었을까 맞지? 막 소문. 아이씨 저 새끼 어떻게 해볼까 그런 거 아주 주책 없는 애들 있지. 아씨 누가 이런 데서 하냐고. 어이씨 도둑 들겠다. 막 이런 얘기만 하면서 되게 무서워서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얘기 막 뒤에서 막 들으라. 그래 그렇게 다녔어. 되게 근데 너무 고맙게 다녔어 진짜. 그리고 막 이렇게 선행 뭐 이렇게 자료 같은 거 주는 거 감사했지. 자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절. 여러분들은 문제집과 문제가 아주 세고 셌잖아. 그지 않니? 진짜 문제 맘만 먹으면 문제 진짜 몇천 문제도 그냥 구할 수 있어요. 너무 쉬워. 나 때는 고등학교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랬어. 선행을 해야 되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으셨다. 그래서 선생님 그때 집에 와가지고 막 그 소윤씨가 막 숙제하고 막 내일 하고 또 하고 막 나도 맨날 1시 반 2시 진짜 딱 거짓말하고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멈췄다. 키가 절벽이었어. 키가 크다가 2학년 때 정점을 찍었어. 여름방학에 확 컸거든. 근데 중2에서 중3 넘어갔는데 이렇게 됐어. 성장률이. 지금 선생님 키가 중2 때 키야. 중2 때 이미 168을 찍었었거든.
근데 지금 2cm 컸어 2cm. 한 4년 내내. 와 그때 딱 선생님 잠을 안 잤어. 딱 잠을 2시에 자. 어쩔 수 없이 학교 가야 되니까 한 7시 반 이렇게 일어나야 돼. 그럼 어때? 맨날 5시간 막. 그리고 이미 성적으로만 다 나온 다음에 잤잖아. 그지? 2시 정도까지 거의 나오는 거지. 근데 뭐 1시 반 2시 잤어. 성적으로 나오는 시간만큼 많지. 그때라도 깊이 자야지. 깊이 자야 돼 깊이. 초반 잠이 되게 중요해. 처음에 뎁스가 깊은 게 되게 중요해. 초반. 4시간을 자도 초반에 바짝 4시간을 자면 좋아요. 10시부터 새벽 한 3시까지라도 바짝 자면 그나마 나아요. 성장 호르몬이 2시간이 나오는데 그 이유 확 주는 거지. 성장 호르몬도 한 10시부터 이렇게 나와서 12시쯤에 피크 찍다가 2시부터 점점 줄겠지. 2시쯤 되면 이제 많이 적어지겠지. 수술.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게 리니어하지 그렇게 갑자기 무슨 뭐 이게 뭐 텀텀이야? 성적으로 팍 나왔다가 팍 줄고 이렇게 되진 않지. 그치? 정규분포 곡선을 이룰 거 아니야. 통계에서 나중에 배워. 평균에 가장 많이 별량의 도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2시, 12시, 10시부터 2시 사이에 제일 많다라고 하는 이유가 평균적으로 이거 제일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또 이건 너희도 나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 두뇌 잘 때 글림프 시스템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뇌를 씻어줘요. 너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막 생활하고 하다 보면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름 그냥 대충 알면 돼. 어쨌든 단백질 부산물들이 생겨요. 독소 성분이 생겨. 너 오늘 스트레스 막 받았어. 막 문제 풀다가 짜증나 죽을 것 같아. 안 풀리고. 그럼 여기 약간 독소가 생겨. 그러면 잘 때 우리가 몸이야 샤워를 할 수 있잖아. 샤워하면 되잖아. 여기 좀 때 좀 끼고 뭐 해도 다 샤워하면 되잖아. 너 근데 뇌에 지금 찌꺼기 생기고 때 끼고 독소 생기면 어떡해? 의사한테 병원 가가지고 저 두개골 좀 열어준 다음에 뇌에서 한번 씻었다 다시 넣어주세요. 이게 돼? 안 되지. 그러면 두개골이 변할 수는 없잖아. 크게 물론 움직여요. 하지만 뇌가 활동을 하다가 초반에 잘 때 뇌들이 축소를 해요. 그러면 이 뼈 사이랑 뇌 사이에 공간이 생기잖아. 이게 쭉 줄어들면 어떻게 돼? 펌프 작용에 의해서 뇌 척수액이 확 올라와. 그럼 척수액이 뇌를 한번 싹 뇌 샤워를 시킨 다음에 싹 닫고 림프선으로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죠. 잘 때. 성장 호르몬 나오지. 그때 제일 활발해. 물론 잠깐 잘 때도 도움은 되지만 내가 얘기했던 초반 잠할 때 중요해. 그래서 잠 어설프게 한 밤에 잘못 자서 한 3-4시간만 자고 깨잖아. 그럼 어떤 느낌 받아? 나는 확실히 너희들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약간 좀 술 취한 것 같지 않아? 좀 이렇게 정신이 몽롱해요. 잠을 많이 못 자면 몽롱한 게 그런 거야. 충분히 뇌가 씻어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몽롱하고 정신이 말짱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공부할 때도 차라리 조금 일찍 자서 한 새벽 4시쯤에 일어나가지고 한 2-3시간 바짝 외우고 푸는 거라는 게 내가 더 나은 거야. 아니면 그 전날에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그냥 자. 그럼 자기 기억 속에 기억이 좀 잘 남아. 그치? 너 해보면 뭐 밤새가지고 시험 보잖아. 얼마나 술김에 시험 보는 거야. 술김에 몽롱하고 본거 같긴 하고 어서 이런 느낌으로 시험 보는 거야. 응? 그왜 그런지 알아? 아직은 너가 어려서 그래.
진짜. 너는 치매가 그래서 오는 거야. 씻어야 될 그거를 매번 자주 못 씻으니까 여기 얼룩 있는 거 오늘 지우면 괜찮은데 계속 남는 거지. 여기서 이제 얼룩 생겼어. 나이 한 살 더 먹고 여기 얼룩 또 생겼어. 또 생겨. 계속 생기지. 그럼 이제 얼룩이 막 번진 거야. 그럼 어떻게 이제 뇌 세포 어디 쓸 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장해 놓은 것도 이제 못 꺼내는 거야. 활동이 안 돼. 그 세포가 뇌 세포가 활동이 안 돼. 치매는 뭐지? 치매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한 가지 지금 약간 연구하고 있는 거 중에 뇌가 100%는 아닌데요. 저도 그 뇌 쪽에 공부를 많이 해서 책도 많이 읽었거든. 그리고 노아의 종말 이런 책들 되게 좋아. 하버드 교수가 쓴 책 나도 그 두꺼운 책을 한번 읽어봤어. 그런데 관심 많아. 노화 이런 좀 관심이 많습니다. 진짜 좀 덜 늙고 싶잖아. 그래서 운동도 하고 있고 그래.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치매를 죽은 세포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방법은 하나 있지. 만약에 뇌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활성화된 이제 뇌세포가 활성화돼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많이 사용하는 데가 여기야. 근데 여기가 지금 막 이렇게 얼룩졌어 다. 그럼 여기 잘 안 되잖아 활동. 그런 방법은 잘 안 쓰던 부분들을 발달시켜야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안 하던 짓을 해야 돼. 뭘 안 하던 짓을 해? 그러니까 더 망가지기 전에 이쪽을 뚫어놔야 돼. 어디 빈 다른 세포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야? 안 쓰던 방향, 안 쓰던 손, 안 쓰던 곳, 안 가본 곳, 낯선 곳에 나를 계속 던져줘야 돼. 그러면 뇌가 계속 다른 쪽으로 발현이 돼.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노인들이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안타까운데 노인들이 보면 아 그냥 하던 대로 해. 아 그냥 오늘도 이렇게 산책도 있잖아. 맨날 이렇게 같이. 아 진짜 산책도 맨날. 그치. 그 내가 장모님을 요번에 일요일날 만나는 거야. 우리 애들 놓고 오면서 방학에 우리 애들 내가 할머니 댁에 지금 가 있어요. 놓고 오면서 장모님이 아침에 저기 산책을 하신다. 그러면 장모님 오늘은 오른쪽으로 오시던 걸 왼쪽으로 가세요. 그래? 그래야지 치매 안 걸려. 그래 그럼 그냥 오늘 이렇게 한번 가볼게. 그래도 장모님이랑 말이 좀 통하고 우리 엄마 아빠랑 그런 거야. 계속 나를 새로운 곳에 놔야 이쪽만 안 쓰고 또 다른 데로 활성화 시켜놓는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너희들도 뇌도 마찬가지야. 해보나 이거 문제를 많이 푸는 거 있잖아. 많이 풀고 연습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아는 거야. 그러니까 풀면 풀잖아. 이거 뭐 풀었던 문제 또 풀어보고 하잖아. 이게 너한테 뭘 주는 거야? 뉴런의 시냅스라고 있잖아.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를 통해서 간단 말이야. 그럼 처음에 할 때는 신경 전달 물질이 되게 힘들게 연결이 뉴런 연결이 조금 새로 뚫어야 되니까 더디고 힘들어. 근데 그걸 몇 번 풀잖아. 그러면 여기가 너희가 길을 뚫어놓은 거야. 길을 닦아놓은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문제 딱 보면 굉장히 쉽게 그리고 그거에 약간 응용돼도 바로 할 수 있게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연습도 내가 익숙하게 해놓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결국엔 또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참 많이 자라. 응? 다 와가지고 이제 정말 못잤어요. 근데 나도 이렇게 해놓고 나도 못 지킬 때 많아. 나도 라면 같은 거 안 먹는다고 먹고 싶을 때는 못 먹지.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자, 뭐 해가 존재하냐 안 하냐는 떠나서 대표 유형 2번 같은 거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절대값도 나오고 루트도 나와요. 대표 유형 2번을 볼게요. 대표 유형 1번은 여러분들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 유형 2번을 볼까요? 좀 복잡해.
요거 어떻게 하면 될까? 복잡하지만 복잡하지 않은. 저 안에 있거든요. 그치? 일단 여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나? 그러면 요건 뭐라고 쓰면 될까? 그렇지. 얘가 결국 절대값으로 그러니까 빠져나온다기보다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 문제는 뭘로 바뀌냐면 그냥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3. 나 근데 x를 먼저 앞으로 쓰려고. 상관없잖아. 그러면 그게 x 플러스 3인 거가 되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제 요렇게 놓고 풀 때 요거를 기준으로 나눠 푸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니? 1, 3이 0을 만드는 기준이지. 그러면 수직선에서 여기가 1, 여기가 3이야. 그러면 범위를 여기 세 군데로 나누자. 이해돼? x가 1보다 작은 0. 그럼 여기 뭐가 돼? 음수야, 양수야? 여기도 음수지? 그러니까 1-x로 나오고 여기는 여기 당연히 음수지? 그리고 여기도 3-x로 나오고 그래서 x 플러스 3. 자, 요 조건에 부합하는 근인지를 따져줘야 돼. 맞니? 그럼 이거 풀면 어떻게 돼? 이쪽 3x는 1 되죠? 그러면 x는 3분의 1. x 3분의 1이 1보다 작은 거 만족해 안 해? 만족하지? 그럼 얘 근이야. 그럼 두 번째 봐봐 여기야. 여기 보면 어떻게 돼?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로 나눠주자. 누가 의문점을 준 적이 있어. 어떤 친구가 왜 여기를 1보다 작고라도 여기를 1보다 크거나 같다로 하나요? 그건 너 마음이야. 네가 여기를 1보다 작거나 같다로 하면 두 번째 영역은 얘가 1보다 크다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냥 모든 답지들이 약간 이렇게 우리가 양수는 굳이 0을 포함하는 게 좀 더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뭐 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준하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야. 그죠? 그러면 얘는 그냥 x-1로 뱉고 얘는 아직 3-x로 뱉어야죠. 그러면 날려버리면 결국 이게 x 플러스 3이 되면서 x는 마1이 되죠? 그럼 x 마1이 돼야 안 돼? 얘는 아까 내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에 풀어낸 거지. 근데 근이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 어떻게 된 거야? 안 되는 거야. 근이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이제 그냥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일 때 맞아요? 여기니까 결국 다 양수지. 그러면 x는 7. x는 7 만족하지? 그럼 여기 근은 7과 3분의 1이 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유제 2-1번도요 별거 없습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자, 요거 내가 이렇게 쓰면 이해돼요? 유제 2-1번 91페이지. 요거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절대값 그냥 2로 빼면 되니까. 요 정도만 조금 생각해서 풀면 대표 유형 2번은 이렇게 해결될 것 같아요.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대표 유형 3번은
일단 공통적이죠. 2x-10이라는 걸 치환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풀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대표형 4번 볼게요. 2차 방정식 k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어쩌고 이렇게 생긴 게 실수 k에 관계없이 k에 관한 항등식 그러면 무슨 k 플러스 뭐 그러면 k 앞에 개수가 0이 돼야 하고 상수함도 0이 돼야 한다는 걸 이용해서 한번 봅시다. 대표 유형 4번 그러면 k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k 마이너스 1 b 0이래. 얘에 관계없이 x는 2를 근으로 갔는데 그럼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x 대신 2 넣으려고 마음 먹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2를 넣은 식을 k로 정리하자. 여기다가 x는 2를 넣읍시다. 그러면 4k 플러스 2a 플러스 2 플러스 kb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정리되네. 그럼 이거를 k 정리하면 4 플러스 b k 플러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네. 아까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0이 돼야 되고 이것도 0이 돼야 되죠. 괜찮니? 그러나 그러면 b는 마사 b는 마사를 넣으면 여기 6이 되니까 a는 마사. 의미? 그래.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하는 대로 풀면 될 것 같아. 자, 대표 유형 5번 어떻게 풀면 될까요? 무리수가 있는데 한 번 더 풀어볼래? 했던 기억이 있을 거야. 근데 옆에 뭐 탑솔루션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굳이 어쨌든 유리화하면 식이 좀 간단하게 들게 되니까 한번 유리화를 해보세요. 두근의 차를 구하래. 선생님이 두근의 차에 대한 거 아직 말 안 했는데 그것도 말을 해보겠습니다. 거기다가 곱해야지. 얘랑 여기 지금 여기다 전체 곱하는 거니까 얘도 이거 곱하고 얘도 이거 곱해야 되고 얘도 이거 곱해야지. 여기 다 이 식에다가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는 거죠. 식 전체에다가. 풀기 싫어지지. x에다 곱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식에다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뭐 다 곱해야지. 그러니까 식이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더 복잡해.
인수분해가 되는지 혹은 그냥 공식 근해 공식을 쓰는 게 더 유리한지 판단합니다. 복잡하지? 그럼 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8 4 플러스 6 4 마이너스 3 3 9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9 플러스 2 4 그다음에 여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씨. 그래. 요거 되죠? 그 다음에 요걸 하면 6 되면 맞아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뭔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될까? 뭐 느낌이 없지. 그러면 그냥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데 원래는 요게 약간 요거를 뭐 1 곱하기 이걸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되거든. 근데 그런 게 지금 보이진 않네. 맞아? 그러면 근해 공식 쓰면 그럼 또 이거 제곱해야지, 그치?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돼? 12 그럼 얘 마이너스 4의 c지? 되지 않아요? 지워지지? 그러면 1 이렇게 되네. 답이 나오긴 하지. 그러면 하나는 2루트 3 하나는 2루트 3 마이너스 2 맞니? 2a분이니까 2분의 루트 3이랑 루트 3 마이너스 2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 요거 두 근의 차. 소윤이 혹시 기억나니? 아까 근의 공식 봐봐. 그치?
다른 근은 맞죠? 그러면 알파가 만약에 큰 근이야. 근데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뭐 굳이 둘 다 실수라면 이거 플러스가 이게 마이너스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근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절대값을 많이 쓰거든. 구분의 차는 뭐가 돼 그러면? 네? 2a분의 2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 2 지워져서. 근데 혹시 모르니까 a가 만약에 분수일 수도 있으니까 왜? 차는 다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냥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풀면 돼요. 이거 기억해두면 좀 쉬워요. 여러분 중3 문제에서 더 쉽습니다. 물론 중3 이거는 시즌 지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3월 모의고사를 볼 거 아니야? 그럴 때 이런 거 정도 알아두고 있으면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네. 대표용 6번은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6번을 무식한 방법으로 한번 풀어줄까? 됐어요. 6번은요 그냥 한번 선생님이 이거 x가 3보다 클 때랑 3보다 크거나 클 때랑 3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하면 되거든요. 그죠? 대표용 6번. 근데 이거를 좀 무식하게 좀 그래프로 해석을 해볼게요. 진짜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 대충 어떨 것 같아? 일단 y절편이 이 길이야,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이지. 그럼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대칭축이 양수야, 양수. 이쪽이 뭐가 돼? 2분의 3이겠지. 대칭축이 2분의 3이야. 그러면 여기 1이니까 1, 2, 여기 4이야, 그치? 그러면 2분의 3 여기다가 넣어보면 대충 나올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을까? 뭐 여기 넣어보면 얼마 나오겠지? 2분의 3은 4분의 9 2분의 3이니까 2분의 9 그럼 마이너스 4분의 9인가? 플러스 1 하면 마이너스 4분의 5 되는 맞을까요? 그럼 근이 이렇게 될 거고 내가 이제 굳이 되게 어이없는 걸 하려고 해. x 마이너스 3은 어떻게 그리니 너? 요거 3을 기준으로 이거 알아? 이거 되잖아. 그럼 근이 몇 개일까? 2개. 그래서 근이 이렇게 2개가 나오고. 근데 이렇게 그래프 푸는 건 근이 몇 개일까 이런 거 물어볼 땐 진짜 이게 더 효과적이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참고로 알라는 거야. 이걸 구하는 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맞아? 그런데 그러면 이거 두근의 곱 구할 때 근이 결국 어떤 거랑 만나는 거야? 얘 의미 있어 없어? 내 말은 x 마이너스 3이 이게 x 마이너스 3이잖아. 이 그래프랑 얘랑 만나? 안 만나잖아. 그림이 이렇게 되니까 안 만나잖아. 맞아? 그러면 쉽다는 거야. 해석을 하면 그냥 어차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랑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 내가 굳이 이걸 왜 무식하게 얘기를 했냐면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하면 굳이 내가 한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할 수 있다는 거지. 조금 빨리 내가 할 수 않다면.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요.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거의 교점만 따지면 되는 거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래. 네. 그럼 두 분의 곱이래면 끝. 답이 한 번에 나오잖아. 굳이 내가 저거 해가지고 근을 또 구해? 안 구해도 되는 거지. 괜찮니? 네. 요런 해석도 좀 가능하다라는 거야. 소연이 이해되니? 요런 거. 그럼 6번도 좀 잘 마무리를 해보시고, 근데 결국에는 절대값이 있는 것들을 잘 하셔야 돼. 대표 유형 7번은 사실 7번은 원래 사실 내면 안 돼요. 가우스 기호에 대한 거 교육과정상에 없어. 그러면 가우스 기호라는 거를 대신 가우스 기호라는 말만 안 하고 이렇게 조건을 써주면 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야? 저 꺽쇠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그러면 너희들 혹시 가우스 기호를 그래프상에 나타나면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혹시 알고 있어? 이걸 그냥 알라고 너희들한테 당황하지 않는 걸로 알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냅스에 연결이 되는 거야, 얘들아. 봐봐. 이걸 그리면 어떻게 될까? 가우스 x. 자, 계속 나눠봐. 0과 1 사이 해봐. 0과 1 사이 1이 되기 직전까지는 뭐겠어? 다 0이지. 아, 네. 이게 딱 이해돼요. 다시 여기가 1이야, 여기 2야, 여기 3이야, 여기 4라는 점이야. 맞아? 봐봐. 1이 되기 직전까지는 싹 다 0이야. 0 포함해서. 네. 그 다음에 1이 되는 순간 1이야. 네. 그리고 x가 2가 되기 직전까지는 다 1이야. 네.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를 그려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계단처럼 올라가. 대신 여기가 빵꾸뽕 여긴 되고 빵꾸뽕 되고 올라가.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진다. 요거 이해되겠니? 그런 걸 좀 알면 조금 쉬워집니다. 이해돼? 그러면 7번은 어떻게 풀면 되니? 이 가우스 기호의 제곱 빼기 가우스 마이너스 1은 0이네.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네. 그럼 어떻게 돼? 맞나? 맞았지? 네. 그럼 근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가우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네. 가우스가 1이거나. 자, 가우스 기호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건 내가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가우스 기호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가 있어? 정수가 돼야 되잖아. 네. 얘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얘만 근이지. 얘만 근인 내가 그려놨잖아. 1이 되는 가우스가 1이 되는 건 어디야? 여기네. 그러면 x는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지점이 되겠지. 답이 1번이 나오죠? 3번이 답이겠네. 그래서 해석을 좀 잘하면 쉬워집니다, 여러분. 경험이 많아지고 그냥 두려움 없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대표형 8번은
중근 가지는 조건은 너무 쉽죠. 허근 가지는 조건. 여러분들이 쉽다는 게 아니라 한 번씩 해보세요. 대표형 10번, 11번. 그러면 조금 있다가 대표형 11번부터 좀 볼게요. 네. 요게 단순 x에 관한 내림차순을 정리 한번 해볼래요? 자, 11번 보시면 x, y에 대한 2차식 x 11번이에요. 대표예요. x 제곱 그 다음에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 6 마이너스 4y의 x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결국 ky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되네.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원래 하는 방식이라면 인수분해를 했다면 여기에 뭐가 있고 내가 여기 인수분해한 게 요 안에 게 맞아떨어지면 되는 걸로 풀잖아.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막 K를 아무거나 내가 되는 조합을 맞춰서 이걸 맞춘다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y가 되게 하려면 이 5랑 곱해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될지도 생각해야 되고 물론 쉬운 거는 그 눈에 보일 때가 있어 직관적으로. 맞아? 뭐 할 수 있어. 만약에 여기다 하면 2를 해볼까? 했는데 이놈식 이게 안 만들어지는데 막 이럴 수 있지, 그치? 막 넣어서 그러면 약간 수학을 뭘로 하는 거야? 약간 찍어 푸는 느낌이잖아. 안 되는 건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풀기가 애매하지. 그러면 이게 y에 관한 1차식, 그러니까 x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조금 우리가 조금 과장해서 모든 걸 이렇게 할 수 있거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x제곱 만약에 뭐 3x 마이너스 뭐 b가 있어. 근데 이게 x에 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걸 0이라고 했을 때 근해 공식을 쓰면 사실은 x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c라고 할게. 그러면 막 a로 나눠줬다고 하면 이게 결국 x 마이너스 뭐 2a분의 뭐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러면 이게 내가 x에 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 하나는 x 마이너스 뭐 2a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 그 다음 x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꼴이 되겠지. 근데 만약에 x에 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면 여기가 뭐가 되는데? 0이 되면 안 돼. 그건 중급이 되거든. 뭐가 돼야 되니? 완전 제곱수가 되면 되지. 루트를 벗어나기만 하면 유리수로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찬연하자는 거야. 이게 뭔 소리인지 조금 이해되고 있니? 소연이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요렇게 찬연하자는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얘로 만들 때 근해 공식 안에 들어가는 b제곱 마이너스 c가 완전 제곱식이면 되는 거지. y에 관한 완전 제곱식.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얘가 사실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뭐 2a분의 그럼 2죠 그냥 2분의 얘 4y 마이너스 6
그지? 뿔마 루트 이거 4 이거 뭐 이제 짝수긴 하지만 어쨌든 좋아. 그러면 6 마이너스 4y의 제곱 마이너스 4의 k y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 이게 여기 안에 루트가 여기지.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거지. 요거가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내가 별표 치라는 거야. 요것만 알면 은근히 이거 못 푸는 애들 많아요. 진짜로. 어떤 말인지 이해돼요? 요걸 착안하잖아요. 이거는 숫자니까 완전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x, y에 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하니 여기가 y에 관한 2차식이잖아. 그럼 2차식이 1차식으로 루트를 벗고 나와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보이죠? 맞아? 그럼 결국 뭐야? 지워서 결국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거 짝수가 되잖아, 그지? 그 귀찮게 다 하지 말고 2 나누면 3 마이너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ky의 제곱 마이너스 5 되니 요게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지? 그럼 얘를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완전 제곱식 되나? 내가 정리하면 맞아요? 요거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4 마이너스 k의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이렇게 되나?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뭐야? 또 이거지 사실은. 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맞잖아.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이거 근을 갖는다면 y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러니까 결국 b제곱 2 b 4 빼기 얘 어떻게 돼? 요거죠? 그럼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k는 1 k는 3 이렇게 나와. 정리해볼까? 레벨업을 정리해볼까? 그 문제가 유제 11-2번이에요. 유제 11-1번은 쉽습니다. 유제 11-2번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세요. 그거 한 다음에 나머지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근과 개수로 계속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라고 하는 거고, 선생님은 그 다음에 18번 할 거고, 일단 유제 11-2번 풀어보세요. 답 나오나? 선생님 이해는 됐죠? 그러니까 한번 풀이가 나오는지 풀어보세요. 진짜 이거 11-1번도 풀어보고 11-2번 요것도 한번 해보고 자기가 답을 내봐야 돼. 와. 응?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수요일로 와.
12시 반. 아니면 12시에 올래? 그것도 아니지. 12시 반에 12시 반에서 딱 2시 반까지 하면 되나? 그지? 버스 1시 50분까지. 12시까지 무슨 없어. 근데 형아 도움이 되니? 완전히 도움이 되는 거 맞아? 응? 우리 형아 이거 선생님이랑 따로 하는데도 오늘 그렇게 맞으면 어떻게 할 거야? 했던 4번 그러니까 아까 이거 나 이게 없었어. 그거 익혔지 이제 확실하게. 확실하게 정보 아이씨 이게 없어. 상담 못하고 A0은 어떻게 구해? X에다가 여기다가 1 넣으면 되잖아 그지? 그럼 다 없어지고 얘만 남잖아. 아닌데 이게 없었어. 이게 없어. 그냥 그러면 그냥 X제곱으로 X제곱 이렇게 똑같다니까. 다시 준 거야. 네 답지기 뭐 그럼 그거 뺏길 거야? 응, 최종할 때 필요한 거지. 그거 줘요. 본인들이 답지 체크해가지고 질문하면 되지. 소연이 풀려? 응. 자, 요거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면 너가 이걸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해야지. 그러면 요거가 내가 만약에 이게 0이다라고 놓고 풀면 뭐뭐 곱하기 뭐뭐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지. 봐봐. 요게 이렇게 쓸게. 2에 2y 마이너스 k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k라고 쓰면 요거 b다시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x 빼기 결국 a분의 2y 마이너스 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니? 2y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y제곱 플러스 k가 되지. 그러면 이게 1차식 xy에 관한 1차식의 인수분해가 되려면 이거 루트 안에 있는 얘가 y에 관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요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요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y에 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판별식이 0이 된다는 거야. 두 번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응. 다시 두 1차식의 곱이잖아. 두 1차식. 이게 두 1차식의 곱으로 xy에 되는 xy에 되는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건 x랑 무슨 y랑 x랑 무슨 y랑 이렇게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0이라고 놓은 2차 방정식이라면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써서 원래 x 빼기 근 하나 이 꼴로 근 하나 x 빼기 또 다른 근 하나 이렇게 했을 때 요게 1차식의 곱처럼 돼야 되잖아. 그럼 그 의미는 여기가 만약에 이게 3-2i지 그 다음에 이게 ky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지. 그럼 요게 b 다시 맞아? 요게 c. 그러면 결국 요 루트 안에 있는 게 완전 제곱 10이 돼야 돼. y에 대한 무슨 y 플러스 얼마의 제곱으로 돼야 루트가 벗겨질 거 아니야. 루트가 벗겨져야 x에 관한 1차식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 이게 x, y에 관한 1차식,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면 요게 루트 안에 있는 요게 만약에 뭐 3-2y의 제곱 마이너스 ac지. 그럼 마이너스 k y제곱 플러스 8y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게 완전 제곱 10이 돼야지. 뭐 이런 거지. 뭐 ky 플러스 c의 제곱꼴이 돼야지. 그래야 루트가 벗겨지겠지. 그러면 요게 된다는 건 요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결국에 우리가 이걸 만약에 또 0이다 그러면 이렇게 중근을 갖는 조건. 중근을 갖는다는 건 그냥 판별식이 0이다. 그러니까 두 번 써야 돼.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요소야. 그거를 은근히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야. 괜찮니? 그런 거는 하나의 툴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은근히 못 푸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답을 내볼 줄 알아야 돼. 분명히 요거 만약에 이제 또 안 나오겠니? 단어 평가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겠지. 내가 중요하다 했으면 나오겠지. 안 나오면 다행이고. 하지만 가끔 학교 시험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학교 시험이라고 그러냐면 결국 킬러 문제는 여러분 결국 모의고사 변형 문제로 나와요. 당장 내년 일이에요. 그리고 보통 웬만한 고등학교, 구리의 주변에 있는 웬만한 고등학교 가운고를 빼고는 다 킬러 문제 있어요. 선생님이 작년에 인창고 문제랑 수태, 그 다음에 토평, 그 다음에 동아고, 그 다음에 도농고 여기 애들 다 했었거든. 근데 다 비슷해. 다 한두 문제는 꽤나 어려워. 그러니까 너희들이 풀기 꽤나 어려워. 그리고 그때 너보다 2년 선배지만 걔네들 중에도 중학교 자기 100점을 안 넘어준 게 없다는 애가 있었어, 수학을. 근데 걔도 꽤 이해도 되게 잘해. 너희들처럼 이해 잘하거든. 근데 내가 작년 기출문제 계속 줬는데 맨날 한 6개씩 틀렸어. 6개 틀린다고. 6개. 그러니까 킬러 중 킬러는 손 못 대. 아니면 손 좀 대다가 틀려. 그럼 집에서 풀다 보면 풀리긴 한데 근데 시험 때는 못 풀어. 뭔가 5개. 제일 잘했던 게 3개 틀린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건 살짝 쉬웠어. 그러니까 꽤나 잘한다고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야. 많이 연습하면. 근데 걔가 선행을 딱 공수 5밖에 안 했어. 근데 진짜 무조건 공수 2 잘하면 대수까지는 선행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대수까지 가서 또 이제 막 지수, 로그, 사인 x, 사인, 코사인 x, 탄젠트 x 이런 함수도 가서 당황하지 말고. 됐니? 조금 더 봐야 되는데 답 안 나와? 나왔지? 11-2번 해보시라고. 얘는 쉬워. 서연아 얘는 그냥 쉬워. 이거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잖아. 자, 다음 넘어가도 될까? 정리해볼래 좀?
자, 18번 넘어갈게. 아니, 16번 한번 하고 갈게. 16번. 자, 나머지는 근과 계수와 함께 계속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못하는 문제만 선생님이랑 나중에 숙제하고 나서 해보는 걸로 하고, 16번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16번은 두 근의 비가 2대 5래. 두 근의 비가 2대 5면 뭐라고 쓰면 될까? 문자 하나만 쓰면 좋잖아. 뭐 2K, 5K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나름 뭐 여러 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좀 더 웃긴 좀 변태 같은데 약간 이런 거지. 하나를 알파, 그럼 하나를 막 2분의 5 알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돼. 뭐 상관없어, 그지? 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냥 한 근은 2K, 다른 근은 5K. 이렇게 내면 두 근의 합이 7이잖아요. 그걸 하면 되지. 그러면 7K가 7이니 여기 K가 1인 거를 알게 되고, 그죠? 그러면 이게 대표 유형 16 두 근의 비.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응? 따라와봐. 지금 16 대표 유형 16번이야. 12페이지 아니야 우리 지금? 내가 아무리 눈이 안 봐도 그건 보인다. 자, 그러면 16번 보면 두 근의 비가 2대 5래. 2대 5니까 하나를 2K, 하나를 5K로 놓는다고. 이해돼요? 그럼 두 근의 합이 7이니까 하나는 2, 또 하나는 5. 이게 너무 쉽지. 그러면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 그러는데 어떤 거의 두 근의 곱이래? x제곱 플러스 ax 그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자, 그럼 여기서 근 하나는 2였고 다른 하나는 5였으니 저기 a가 10이야. 그럼 이거 뭐 여기다 10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쉬운 문제지.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20의 3이니까 마이너스 17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분의 곱을 구시오. 그럼 마이너스 17이 되겠지. 요런 스타일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대표용 18번은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대표용 18번은 무슨 말이냐? 개수가 유리수란 말을 해줬기 때문에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다른 근은 3 플러스 루트 3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꼭 말해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인데 a, b가 유리수래. 그 말은 편례 근을 이용하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내가 알파가 얘라면 베타는 3 플러스 루트 3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인 마이너스 a가 두 근의 합이니까 6.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인 b가 두 근의 곱이니까 합차 9 빼기 3 6 이렇게 되겠네. 그럼 a는 마이너스 6, b는 6. 그러면 반대로 되죠?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6에 대한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그지? 그러면 알파 세제곱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건 너무 쉽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참고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 탑 솔루션 파란 거 써 있는 거 있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데 이거가 a, b, c가 요번에 실수라면, 그죠? a도 b도 c도 실수라면 어느 한 근이 p 플러스 qi다. 그러면 다른 근은 p 마이너스 qi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 개수가 막 허수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게 항상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거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면 돼요.
자, 그리고 대표 유형 20번. 19번은 되게 의미 없습니다. 이게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근의 공식 써가지고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쓰면 이게 내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서 판단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없어졌지만 거기에 제곱 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그지? 20번 요거 되게 쉬운 건데 요거 의미를 알아야 돼. 자, 유형과 희원 두 사람이 2차 방정식 푸는데 유형이는 1차항의 개수를 잘못 보았대.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상수항은 맞은 거지. 상수항이 맞았다는 것, 두 근의 곱은 맞았다. 그러면 마이너스 4 곱하기 7이 28이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8이? 그럼 마이너스 28이 두 근의 곱이니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C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희원이는 상수항을 잘못 보아 쟤를 얻었대. 그럼 상수항을 잘못 봤잖아. 그럼 두 근의 합은 맞다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가 된다는 거야?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6. 맞아요? 네. 요거네. 그럼 요렇게 이때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는 봐봐. 지금 이렇게 줬잖아.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이거였어. 그렇지? 그럼 두 근의 합이 이거고 두 근의 차가 두 근의 이 곱이 이거고 두 근의 합이 이긴 거지. 그러면 두 근의 차 어떻게 구할래? 어떻게 구해? 두 근의 차 어떻게 할래? 자, 두 근의 합이 얘야. 두 근의 곱이 얘야. 그럼 뭐 이용할 거야? 이거 이용해야지. 그리고 두 근의 차니까 양수로 해주면 되겠지. 어쨌든 클러치 하는 걸 빼니까. 그 정도만 해결하고.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아, 21번. 21번이 은근히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 마지막입니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푸는 시간 줄게. 공부하는 시간도 하고 가야지. 계속 여기 설명만 듣다 보면 죽습니다. 자, 21번 좀 중요해요. 다시 봐봐. F. 자, 대표 유형. 오늘 글씨가 너무 높으면 안 써지네. 키에. 키는 더 커야 되겠다. 자, 대표 유형 21번이고요. 요게 뭐냐면 fx의 두 근이 fx라는 식의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럼 이 의미는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x 대신 즉 f 알파는 0이고요. f 베타도 0이라는 얘기야. 그거나 21번이나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당연히 뭐 2라고 줬어. 근데 조건이 뭐냐면 x 대신 2x-4가 만들어진 거야. 그치? f 2x-4는 0이야.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요 자식이 알파가 되기만 하면 0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죠? 얘가 요 자식이 베타가 되구나. 그러면 이때 근 x는 알파가 어떻게 표현되느냐만 알면 되는 거지. 즉
2x 마이너스 4라는 놈이 알파거나 베타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2x는 알파 플러스 4가 되고요.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4가 돼요. 그러면 한 근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고 요거의 다른 근이 2분의 베타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그럼 이 두 근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8을 구하면 되지. 요게 2니까 2분의 10 해서 21번. 요거 이해되죠? 요 21번 이 식 변형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요거 연습해 보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요거 대표 유형 지금 푸는 시간 좀 줄게요. 그렇게 하고 이거 마무리하면 될 것 같거든. 한 30분 남았으니까 풀면서 그동안 내가 질문 못한 부분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되고 일단 푸는 시간 가지십시다.